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800명을 넘겼습니다. 뉴욕주가 1,700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초강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1일 오전 8시부로 모든 쇼핑몰과 오피스에 폐쇄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뉴욕의 주요 랜드로드들은 당분간 렌트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육군 공병대를 투입해서 대학 기숙사 등의 건물을 임시 병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명 스타들도 잇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발적인 격리 생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800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사이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증가했는데요. 뉴욕주가 1,700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수도 98명에 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8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98명으로 증가하며 100명 선에 다가섰습니다. 어제 오후 4,100여 명이었던 환자 수는 하루 사이 1,7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1,700명에 달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워싱턴주는 904명, 캘리포니아주가 589명, 뉴저지주는 268명, 매사추세츠 197명, 플로리다주가 192명 순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워싱턴주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 12명, 캘리포니아주 11명, 플로리다 5명, 루이지애나 4명, 뉴저지 3명, 버지니아와 인디애나 2명, 콜로라도와 텍사스, 오레곤, 네바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캔자스, 사우스다코타에서 각각 1명씩이 확인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초강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장은 오는 21일 오전 8시부로 모든 쇼핑몰과 오피스에 폐쇄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대형 유통점은 식료품과 생필품 판매만 허용됩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쇼핑센터와 모든 오피스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형몰과 쇼핑센터, 사무실 등에 적용되고 공사도 중단됩니다. 짐 테데스코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은 당초 오늘 저녁 11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토요일 21일 오전 8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데스코는 자신의 결정이 비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소송의 위협을 받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카운티 내에 있는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버겐타운 센터 등 대형 쇼핑몰은 모두 영업을 중단하게 되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점은 식료품과 생필품 판매만 허용되고 공산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또 매장 안에는 동시에 50명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가족을 제외한 4인이 넘는 모임의 야외 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 등은 허용되지만 단체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뉴욕시 상당수의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당분간 렌트가 연체돼도 당장 강제 퇴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뉴욕의 주요 랜드로드들이 당분간 강제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최대 랜드로드 단체인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90일간은 특별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를 퇴거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뉴욕의 유력 랜드로드들의 연합으로 약 15만 채의 개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인 의도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소송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이 단체가 이 기회에 이미지 쇄신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수의 시민단체들도 뉴욕주 정부의 강제 퇴거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랜드로드 단체인 렌트안정협회 측은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의 퇴거를 보류할 경우 랜드로드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트안정협회는 렌트안정법에 영향을 받는 소규모의 유닛을 소유한 랜드로드들이 대부분인 만큼 퇴거 금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7월로 예정돼 있는 재산세 납부 기한의 연장과 정부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에 육군 공병대를 투입해서 대학 기숙사 등의 건물을 임시 병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는 조만간 주내 의료기관의 병실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육군 공병대를 투입해 뉴욕 주립대학교 기숙사 등의 건물을 임시병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런 공공건물의 병실 전환 작업이 수준내로 이뤄져야만 병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3,000개의 중환자실이 있는데 80%는 이미 사용 중으로 인구 대비 중국이나 한국, 이탈리아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주 보건국 관리들은 만약 동시에 수백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8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뉴욕주는 9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뉴욕주가 더 많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쿠오모 주지사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낙관적이었다며 이 때문에 코로나19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상당히 많이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속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자발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유명 스타들도 잇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발적인 격리 생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주연 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자신의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고 가능한 한 집에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출하지 말고 식당에도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팝스타들도 팬들을 향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많은 모임과 파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격리 생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 위험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마일리 사이러스는 팬들에게 사재기를 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연예가에서는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된 스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 제22대 본드걸을 맡았던 우크라이나 출신 여배우 올가 쿠릴렌코, 토르 시리즈와 분노의 질주 등에 출연했던 영국 출신 배우 이드리스 엘바가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HBO의 유명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출연한 노르웨이 배우 크리스토퍼 히뷰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할리우드 스타 중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톰 행크스 부부는 이날 입원 5일 만에 퇴원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개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연방법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인 이 시점에서 연방과 주 당국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 14일 일명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오늘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일단 멈춰서게 됐습니다. 베릴 호엘 판사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인 이 시점에서 연방과 주정부는 주민들의 영양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며 연방과 주정부는 스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농무부는 스냅의 수혜 조건인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각 주정부의 재량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이번 개정안은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49세 연령대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매주 최소 20시간을 일을 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3개월밖에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뉴욕주를 비롯한 19개 주와 워싱턴 DC, 뉴욕시 등은 올해 초 법원에 해당 개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계 항공업이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항공사가 5월 말 전에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항공 컨설팅 전문기관인 카파는 16일 성명을 통해 많은 항공사가 이미 기술적 파산 상태에 몰렸거나 대출 약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상태에 있다며 항공사의 현금 보유고는 여객기 운항 중단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피하려면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항공사들은 이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항공운송협회가 정부에 보조금과 대출 등을 통한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협회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을 회원사로 둔 단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공항들도 정부에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필품의 온라인 주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주문 증가에 대응해서 미국 내 배송 및 창고 인력으로 10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보 배송센터 인력의 임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아마존이 16일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과 식당 등 여러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들을 팀원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배송 및 창고 인력으로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마존은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인 초보 배송센터 인력 등에 대한 임금을 2달러가량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다음 달 6일부터 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심리 상담은 직접 상담사를 만나거나 화상대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사 측은 이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검토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직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는 매장 내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포장 주문이나 배달 방식의 영업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경선도 코로나19 충격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프라이머리는 투표를 불과 8시간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경선 일정에도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17일 예정됐던 민주당 프라이머리 투표를 불과 8시간 앞두고 주지사가 직권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예비선거를 그대로 하는 것은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유권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보건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직전 법원은 경선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에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드와인 주지사는 주 보건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격적으로 선거 일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AFP 통신은 이런 오하이오의 상황이 앞으로 코로나19로 요동칠 대선 전국의 전형적인 단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법원과 협의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일정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오늘 경선이 예정됐던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일리조이주는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앞서 루이지애나주는 가장 먼저 다음 달 4일, 7일 예정이었던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비선거를 6월 2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고 이어 조지아주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양당 경선을 5월 19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민주당도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프라이머리를 다음 달 26일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로 예정됐던 켄터키주도 예비선거일을 6월 23일로 연기하고 다음 달 4일 민주당 코커스를 치르는 와이오밍주의 경우에는 당원에게 직접 참석을 중단하고 우편 투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에서도 감염 공포가 커지면서 코로나19 진료소나 감염 진단키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도한 공포는 지양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입니다. 일단 이 같은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치의에 연락하거나 보건당국이 마련한 211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좀 유동적인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 연락하라 보통 그렇게들 CDC에서 지침이 나오는데요. 네.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치의 또는 그냥 이제 어전 케어 그리고 ER 이렇게 나뉘거든요. 다만 의심 환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이 확진될 경우 해외여행이나 주변 접촉 여부를 알려야 하며 무엇보다 개인 위생관리 등 당국의 권고사항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한인단체들도 기본적인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안내하면서 방역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코로나 하루에 한 20통 가까이 전화 오고요. 그 한라인 전화 뭐 새로 개설한 거 거기로 20통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전화 많이 왔었고. 코로나19 검진은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진 외에 진료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병원보다는 보건당국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의료 혜택을 확인한 후 따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료소는 각 지역 보건소로 한정돼 있고 진단키트 물량 역시 부족한 상태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도입되고 키트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좀 더 원활한 검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에서도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차량에 탄 채 검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퍼머넌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 트루 검사 방식을 남가주 지역에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밖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들이 표본을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8,230여 개의 검사 키트를 확보해 스탠포드와 UCLA, UC의 샌디에고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UC 데이비스와 UC 얼바인 랩실에서도 테스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나소 카운티가 14일 뉴욕주 정부와 함께 존스비치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비치 주립공원 내 오션파크웨이 선상 대형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번 주 안에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웨체스터 카운티 뉴로셀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도입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는 차량에 탄 채로 문진부터 체온 측정, 코와 입 검체 채취까지 5에서 10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내 음식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한인 식당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가 한인 사회에서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김차열의 명품갈비에 따르면 건물주 강모 씨는 16일 업소를 방문해 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측은 식당 내 음식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건물주의 배려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합니다. 차량국은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내 39개 지역 오피스가 오는 30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얼아이디 발급 이야기를 3월 16일에서 29일 사이로 예약했을 경우 오피스 업무 재개 후 30일 이내 오피스를 방문해 예약 취소 이메일을 제시하면 예약 없이도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역을 세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예약 취소 정책을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숙박업체와 예약 고객이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고객들이 환불을 받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여행 가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다가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아침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소나기 오는 곳도 있지만 기온이 오르고 따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